12월 17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의 문인들이 지역 어르신과 함께 시로 쓰는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포항 수필사랑 이순혜 회장 만나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로 쓰는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데 이게 어떤 네, 프로그램입니까? 네. 2021년 포항문화예술지원산업 사업인 동네방네 예술 프로젝트 분야이고요. 저희는 그 사업에 선정되어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를 써서 자서전으로 편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신 건데 네.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시쓰기 프로그램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편편히 어떤 이야깃거리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시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직접 찾아가셔서 시를 쓰게 하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뭐 농사 짓는 평범한 분들이라고요? 네, 우리 수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중명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대 초반에 시집을 와서 중명 마을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며 아주 소박하게 살고 계셨고요. 네. 평생 땅을 일구며 땅에서 나는 것들로 우리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일 중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건데 뭐 네. 참여한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죠? 18명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먼저 사전 답사를 갔을 때에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음. 처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관심이 네. 없는 듯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찾아가서 뵙고요. 음. 그냥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네.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까 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시를 쓴다는 게 뭐 선뜻 내가 시를 쓰겠다라고 하기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아마도 이렇게 시를 처음 써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쓰기 프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 첫 수업에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시가 먹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많이 되었지만 저희들 한 분 한 분 그 어르신들을 1대1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유년 시절, 결혼, 군대, 여행, 자식 키울 때, 그리고 지금의 생활을 이야기로 먼저 풀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 수업에는 지난 수업에 인터뷰한 걸 가지고 정리해서 들려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이것도 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음. 느낌을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 수업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네. 어르신들 스스로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2달 동안 수업을 듣고 어르신들이 시를 써서 이제 시집을 네. 출간한 거잖아요. 네. 어떤 시들이 지어졌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한두 편 정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 18명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다 소개하고 싶지만 두 편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 나이 14, 김국남. 공부가 하고 싶어 대구 사는 오빠를 따라 나섰다. 올케는 젖먹이 조카를 업고 하루 3번 젖먹이로 직장으로 오라는데 길은 낯설고 조카는 등에서 바둥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사람들이 나더러 집에 가라고 어설픈 동정을 한다. 내 마음도 모르고 공부는 개뿔 펑펑 울고 싶은 날이었다.
이 시는 김국남 어르신의 시입니다. 네. 한 편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랬다. 박호순. 얼라를 엎고 콩잎 훑으러 갔다. 소 먹인다고 날은 덥고 얼라는 등에서 바지락대고 땅은 콩죽같이 흐르고 허리도 아프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하다 얼라를 뽕나무 아래 내려놓았다. 돌도 안 된 얼라를 기저귀로 한 그늘을 만들고 밤머리에 눕혀놓고 짬짬이 눈을 들어 살폈다. 뱀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어이쿠 생각하면 기가 찬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네. 이렇게 두 편의 시를 직접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그 어르신들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녹여서 시를 쓰신 것 같네요. 이게 네. 근데 처음이라고는 좀 믿기 힘들 만큼 잘 쓰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도 좀 뿌듯해 하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나요? 네. 처음에는 정말 인터뷰할 때에 정말 힘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맛있는 것도 없다고 하시고 네. 재밌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만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수록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꺼내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한편에 시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신기해 하면서도 많이 즐겁다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가 네. 좀 희석되면서 옅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로 만들어내는 게 어른들께도 큰 의미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중명마을을 찾아갈 때는 저희 포항시에서 약 10분의 거리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한 이런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다는 것을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정말 수업이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너무나 귀찮아 하시다가 시간이 갈수록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2022년 또 그 다음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활성화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활동이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준다고 하고 또 이렇게 네. 일생을 축약해서 읽는 활동들이 또 정서적으로도 또 자존감 네. 회복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바라시는 점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시가 뭔지 아니면 나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많이 쑥스러워 하셨지만 삶이 이야기를 만나고 시로 피어나서 완성된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시로 쓰는 자서전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슴에 안고 자식들한테 보여주겠다며 아주 시집을 참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역의 어떤 문화인으로서 아주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추억을 저희가 다시 다림질해서 드리니까 그분들의 눈빛이 아주 빛난 것을 분명히 보았고요. 또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가 더 한 뼘 성장했다는 것을 느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 시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포항 네. 숲의 사랑 이순혜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